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됩니다. 지나고 보니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준비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천지가 합이 된다는 의미도 되는데 음양이 만나면 천지합이다. 또는 주역에서는 이름일량 지위도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만나는 음양 천지를 조합을 말하고 그래서 부모 그러면 모든 걸 상징적 의미로 두면서 자손을 번창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생산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닮은 똑같은 유전자의 그것을 내가 설계도에서 똑같이 생산한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됐어, 애기 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저출산이나 이런 데 대비해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뭐 컨설팅이나 이런 이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부모가 되는 것이 위대한 일인지를 공부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예비 신랑, 예비 신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위대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아기를 낳고 부모가 된다는 이 어머니가 된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고 이런 공부를 시키면 사회에서 그런 것을 알고 인식하면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박수 쳐주고 해야 할 일인지.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연애할 때는 부주 안 해요. 둘이 사귄다고 해서 누가 부주해. 근데 결혼한다 그러면 부주해요. 그건 왜 그럴까?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축하해 주느냐?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만나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자식을 낳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원래. 그게 결혼이요. 이 결혼이란 말도 원래는 일본 일제 때 쓰는 잔재의 말이야 원래. 우리가 무슨 하면 결혼이잖아. 결혼 그러면 자매 결연 뭐 결혼 일이잖아. 이걸 맺었다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이 높아지면 결혼이라는 말을 쓰면 이혼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근데 옛날 우리말은 뭔지 알아요? 혼인이었거든. 혼인은 갈라쓸 수가 없어. 혼인했는데 어떻게 갈라서? 못 갈라서. 근데 그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요즘에는 마음에 안 들면 뭐 성격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하니까 이혼할 수 있죠. 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파급되는 개인의 삶의 중요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거기 아기가 생기고 자식들이 피해를 보잖아. 양쪽 부모에 대한 부분을 못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모를 내가 보고 싶어도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되는 아이들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회에 병리한세 생기고 우리 그 세계 그 보건기구 WHO에서 건강하다는 정의를 내린 게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두 가지는 알겠죠. 사회심리적인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증이 많으면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우리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것이 몇 가지가 세계 1위잖아요. 저출산. 우리는 세계에서 지금 지목된 게 뭐냐면 제일 빨리 1차로 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현재. 왜냐면 자손이 없어. 현재 몇 년만 더 가면은 이제 얼마 전에 누가 와서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귓속말로 뭐라 했는지 알아요? 학생이 없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들 실력을 아니까 하는 소리야 엄마가. 못 들어갈 건데 이번에 들어갔다 이거야. 근데 애들이 없어.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앞으로는 노트북하고 아이폰 전화기고 아마
우리 학교 오면 준다 그럴 거다. 응? 그 정도로 지금 이 저출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저출산에 파급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혼식이란 말이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이란 걸 갖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별종들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그냥 혼자 살고 돌아온 뭐라 그래 갖다가 싱글 갖다 돌아왔다 다시 그렇게 이제 아주 거기에 걸맞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이제 합법화 시키는 말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참 그거를 마음의 상처가 커서 아프면 위로는 받을 수 있을 수 있죠. 오죽하면 서로 이혼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를 이제 근데 어느 우리 아는 사람을 보니까 돌싱끼리 결혼을 했는데 서로 무슨 말을 못 한대요.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왜 서로 이쪽에도 애들이 있고 저 애가 양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하고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은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여러 가지 많고 아이들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가 한 클래스가 한 25명에서 3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벌써 50%, 55% 정도가 다 외짝 부모예요. 그래서 걔들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인성교육 시키는 이 부분이 그게 뭐야? 인성교육시키는 인성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 방과후 끝나면은 집에 가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봉사하는 거야. 떡볶이 해주고 오뎅 해주고. 인성교육이라는 건요. 서로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만들고 서로 이런 관계에서 친화되는 정서적으로 하면 될 때 인성교육이 되는 것이지 교육으로 인성교육이야 인격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인성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모가 된다는 이 부분은 부모 되는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국방 의무가 남자들은 있잖아요. 그 여자들은 국방 의무라고 하긴 그렇지만 신부, 예비 신부가 되는 의무 교육으로 대신 발출을 해야 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은 보상을 주고 더 어떤 재정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거를 분명히 해주면 그리고 그 사람은 주가를 높여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취직할 때 수가 점수를 10%, 20%를 더 주는 거야. 어딘지 해줄 수 있도록. 그럼 그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은 신부 교육도 받고 어머니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지도 알게 되고 이게 되는 거잖아. 유치원 같은 경우 보면은 미혼인 선생님들이 유치원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기도 안 나오고 해부자 애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기 때가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게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 말이 이유가 있거든. 그럼 3살부터 8까지 가는데 3살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해가지고 10달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그 3살 이후부터 다시 7살 때까지. 이때가 이 3살 버릇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7살, 8살까지거든. 이때가 유치원입니다. 이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살 버릇은 선천적인 그 부분을 갖고 부모로부터 받은 거지만 이때부터는 후천으로 이거를 다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란 말이야. 심리 쪽에서 봐도 그래요. 이쪽인데 이 부분을 교수급이 해야 해요. 유치원생. 그러니까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교수급이 돼서 예를 들어서 퇴임 교수라든지 연륜을 시키고 이런 애들이 아이들이 같이 할머니하고 아이들하고 삶았잖아요. 그걸 왜 안 하냐고. 응?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교수급들이 그 아이들을 유치원을 맡고 전국 지원했을 때 미래가 밝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되는지 어쩌다 오욕의 마음으로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살다가 보니까 오욕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아이들도 오욕의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태교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 몫이 따로 있거든요. 태어나면 그 아이들 몫이 다 있어.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되고 인위적으로 아이들을 인공적으로 AI 프로그램을 집어넣듯이 아이들 집어넣어 키우려고 그래. 그는 아날로그시 자연스럽게 키우는 방법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학원 보내지 뭐 보내지 여기에 너무 매몰돼 있어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다시 보고 공부를 해야 해요. 우리 또 가장 중요한 게 의술이잖아요. 의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의술을 국가의 지원을 전적으로 해야 해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누가 이제 연애를 했는데 의사하고 했대요. 못 살겠다는 거야. 결혼해서 큰일 날 뻔했다 그래. 보기에는 의사가 너무 좋아서 부모도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아주 그 고집이 세고 의사 프로페셔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얼마나 쿠세가 심한지 이건 도대체가 여자가 자기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고 좋다는 거지. 응? 그래 그랬어. 생각해봐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의대 들어가는 건 우리나라 A급 1차 순위가 전부 다 의대로 다 들어가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리고 그럼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의사 되려면 얼마나 노력이 된지 알아? 그렇게 10년씩 공부해가지고 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의사 됐는데 그리고 의사 되고 나면 맨날 아픈 사람만 봐야 되냐? 아픈 사람만. 어? 그러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고 힘들겠냐? 그거 누가 위로해 주냐? 국가에서 보장 안 해주잖니.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의사가 월급 받을 땐 모르지만 내가 또 운영하고 한다 봐. 그러면 운영해야지, 예? 사업해야지, 장사까지 신경 써야지. 이러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라고 완전히 지원해야 한다. 예? 그래야 가능하다. 겉으로 볼 때는 의사 그러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힘들고 고충이 다 있고 어려움이 다 있다. 맨날 제일 물어보기 어려운 게 뭐야? 불경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게 저기잖아. 장의사. 응? 장의사는 사람이 죽어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되면 아픈 사람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참 아주 이런 애가 뭐가 안 맞는 어떤 이 구조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 그게 또 국가에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걸 보장하고 어느 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이 부분은 하나의 가족 구성과 이 나라의 구성의 기본 틀이면서도 이 부모는 위대하고 또 부모로서는 내가 낳는 자식을 교육하고 그들을 조건을 만들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의 기운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입장에서 공부가 되고 창의적으로 갈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부모가 되기 전에 알아야 자식을 교육시키고 옳은 선생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기주의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만 뭐 나쁜 거 안 보고 좋은 것만 하고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어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뭐 어른이 오줌 싸는 것도 계속 보고 뭐 별걸 보고 다 보고 다닌다고. 주변에 환경이 좋은 나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그런 성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 우리 아는 노 보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보내고 뭐 두 남매를 다 보냈는데 갔다 와서 무시한대요. 자기를 왜 무시하냐? 알지도 못하고 떠든다고 그러고 뭐라 그런다고. 그리고 회사도 댕기다 그만둬 버리고 CC에서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집에 좀 재산이 좀 있거든요. 그게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 시에도 공부시켰나 보다고. 공부시킬 의미가 없는 게 인간 교육을 못 시킨 거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 어려운 일을 예비 신랑 신부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안 한다면 무조건 애만 낳고 자식만 낳으라고 하면 그래서 자식 낳는데 돈 준다고 되나? 그건 뭐 붓으로 따라와야 되는 일이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보장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그들이 연애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되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주변에 사회적인 조성과 구성이 만들어지면 박수 쳐주잖아. 둘이 사귀고 있으면 쟤는 이제 앞으로 예비 신랑 신부가 되는군요. 위대하고 박수 존경스럽게 볼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있다면은 달라지잖아.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한 사람은 사회적 지원과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가 있다면 누가 부모 되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지금 부모 되는 것을 기피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그러니까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라.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이 노인이 돼가지고 이 짐거리가 돼버렸어. 그것이 비표가 엄청나게 심해요. 이혼하는 것도 한조 합니다. 그게 노인들 때문에. 예? 그리고 노인들이 공부를 하려고 부모가 되는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큰딸한테 이 말하고 작은딸한테 이 말하고 큰아한테 이야기하고 작은아한테 이야기하고 집안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오래 산 부모님 속에 부모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해 아주. 그거 왜 그러냐?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만 이 자식들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에 가서 완전히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공부 안 하고 인격 수행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본능만 남거든요. 나이 늙으면 본능만 남아. 아까 오욕 그 얘기했잖아요. 오욕 얘기. 그 본능만 남으면 어때요? 그것만 생각해요. 먹는 거, 뭐 욕심 부리는 거, 이기적인 거, 뭐 그걸 못 벗어나요. 나이 먹어도. 어른이란 말은 우리나라 순수 말인데 어리 큰 사람, 깨달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나 어리 크다. 얼굴 그러잖아. 얼 빠진 놈, 얼떨떨하다. 얼이 떨고 있다. 그래서 얼굴이요. 얼간이 얼이 근간 놈. 얼 빠져. 다 그다 얼이 그 얘기요. 어리벙벙. 얼이 나가서 벙벙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 응? 그냥 어른이 돼야 돼. 어르신 그러잖아. 그냥 노인이 되면 안 된다고. 노인이 되면 퇴물이요. 나이만 먹어서 세수만 먹었지. 마음과 생각의 사고가 차이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안 되잖아.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이 먹는 세수에서도 인격과 모든 게 되는 과정이 기초, 예비, 신랑, 신부에서 있다. 여기서 자손도 번창할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낳는다는 이 부모에 대한 자부심이 가진다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응? 그 교육을 시켜야 해요. 그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든 좋은 질문에서 위대한 부모와 아이들 어떻게 시키냐 이 부분은 큰 숙제인데 삶의 경제적인 부분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부와 소양과 지식과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치우쳐서 인성교육에 등한시했던 우리들이 결국에는 그 과보가 부모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런 됐는데 인성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인격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부모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너 나하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보람이 없잖아. 그럼 대단한 윤회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게 되고. 그래서 부모 역할과 부모 자식이 만드는 이 부분은 예비 신랑 신부부터 위대한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는 공부가 돼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즘도 줄이겠습니다. 네.